안녕하십니까. 용해물권 중에 지역권 보겠습니다. 지역권은 제가 뭐라 그랬죠? 조문만 합니다. 조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다음 판례도요, 몇 개 없어요. 통행지역권 판례 몇 개? 그 정도. 땀거리 조문이고요. 통행지역권 판례 정도만 몇 개, 한 두세 개 정도. 그럼 끝입니다. 지역. 자, 지역권은요, 타인 토지로부터 자기 토지의 편익을 제공받는 겁니다. 토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는 게 지역권입니다. 요역지와 승역지가 존재하고,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여야 되고, 승역지는 일필토지 일부여도 되고, 요역지와 승역지가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고, 지역권자나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으니까 승역지는 공용적 성격이 뭐 이런 것들이 지역권의 뜻이고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권의 성질,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역권의 효력 관련된 위기, 공작물 공동사용 이런 것들. 취득 관련된 신호취득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1번 지역권 상속받을 수 있죠. 다만 지역권 자체를 상속받는 게 아니라 요역지를 상속받음으로써 지역권도 상속받는 거예요. 어쨌든 지역권도 상속에서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2번 아주 중요하죠. 292조 1항 2항 있는데요. 292조 1항이 수반성이죠. 2항이 부종성이죠. 1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며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됩니다.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합니다. 반면에 2항 요역주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을 하지 못한다. 절대로. 이렇게 되죠. 이게 2번이죠.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 양도할 수 있는가? 안 됩니다. 지역권은 요역지로부터 떼내서 지역권만 양도하거나 요역지로부터 떼내서 다른 권리, 즉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지역권만 팔아먹거나 지역권만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강행기적이죠. 2번 틀렸죠. 3번이 지역권의 뜻이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 목적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편익을 말하는 거.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이에요. 그죠? 이게 지역. 4번 요역지의 명의신탁자나 불법 점유자는 지역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5번 불가분성 아주 잘 나오죠.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조문 암기합니다. 반드시 암기해두셔야 됩니다. 지역권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14번에 뭐 또 나왔네요. 토지의 불법 점유자나 명의신탁자는 지역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승역지 점유가 침탈됐다 하더라도 지역권자는 반환 조건 인정이 안 되죠. 지역권자는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이 됩니다. 3번 승역지는 일필토지 일부여도 되지만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여야 되죠. 틀렸죠. 4번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이 된다고 했으니까 요역지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등도 지역권을 취득 행사할 수 있지. 5번 또 나왔네요. 공유자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합니다. 15번 1번 일필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할 수 있죠. 일필토지 일부를 요역지로 안 되죠. 2번 공유자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합니다.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합니다. 4번, 이거 위기인데요. 이건 298조와 연결되는 건데요. 계약을 통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의무를 부담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등기가 되면요. 승역지 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 의무를 면하는 방법으로 말하는 게 위기죠. 누가? 승역지 소유자가 누구에게?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죠. 즉 승역지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전하죠. 누가 누구한테 위기한다고요? 승역지 소유자. 지역권자에게 위기하는 거예요.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을 필요한 토지 소유권은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부담을 면할 수 있도록 99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위기는 법률행위니까요. 소유권자는 등기를 해줘야 되고요. 등기를 하게 되면 지역권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 지역권을 혼동으로 소멸하겠죠. 5번 지역권자에게는 반환 조건은 인정이 안 되고요.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조건이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16번 1. 지역권을 유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거래 즉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2번 지역권만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290조 2항을 쪼개고 문장 2개나 만든다. 반드시 외워야 되는 조문이죠. 3번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뒤집어서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다른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4번 다 같은 거예요. 승역지 공유자든 용역지 공유자든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5번 지역권의 시효취득인데요.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으니까 점유취득시효는 없죠. 그럼 무슨 취득시효가 있는 거야?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 그렇죠? 특히 통지역권은 어때요? 반드시 통로를 개설하고 20년간 통행하면 등기함으로써 지역권을 취득하죠. 반면에 미리 지역권자가 등기된 자 통로를 개설하고 10년을 통행하면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겠죠. 245조를 준용하게 됩니다. 17번 1번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의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가 있지요. 요역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역 지상권자나 지역권자 등도 지선세권자 등도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왜?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등도 지역권 취득하고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2번은요. 거의 안 나오는 질문인데 승역지에 여러 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이 되어 있더라. 물소유 땅으로부터 갑도 펌프 설치해서 물을 끌어오고 있고 병도 펌프 설치해서 물을 끌어다 쓰고 있더라. 이때 당연히 후순위 지역권은 선순위 지역권을 방해 못하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수개의 지역권자 상호 간에는 등기 선호에 따라서 그 우열을 판단하게 됩니다. 조문 아예 만들어놨죠. 후순위 지역권자, 선순위 지역권 판단을 방해 못합니다. 3번 또 나왔어요. 요역지역으로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을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 정지라고 되어 있죠.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 정지가 되면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도 중단 정지 효력이 있다죠. 소멸시효는. 반면에 취득기간 중단. 모든 공유자를 중단시키지 않는 한 중단의 효력이 없다죠. 구별하시지 않겠어요? 4번 소멸시효 중단 정지니까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중단 정지 효력이 있게 됩니다. 5번 토지 공유자 중 1인은 지분에 관해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하지. 또 나왔지. 18번 1번 지졌습니다. 요역지역 분리양도 처분 못하지. 2번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 설정할 수 없다. 없지요. 제한물권 설정 못합니다. 지역권 설정 같은 게 뭐가 해야 될까요? 담보물권 설정은 처분이 되는 거예요. 지역권 설정은 사용 수익하게 하는 거니까 관리행위 일종이 되겠죠. 그럼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죠? 3번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조건은 지역권에 적용 안 되죠. 지역권은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이 됩니다. 4번 통행지역권을 취득 주장하는 사람은 당연히 통행지역권이 필요한 요역지가 있다 라는 걸 주장 증명해야죠. 그죠? 요역지 의미를 주장 증명해야 통행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5번 자기 소유 땅에 도로를 개설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게 뭐예요? 지역권 설정이죠.
그죠? 배급을 받기로 했으니까 사용료 받는 거잖아요. 통행료를 받기로 한 사용이잖아요. 사용. 팔아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금은 사용료, 통행료. 지역권 설정 합의를 볼 수 있죠. 무슨 지역권? 통행지역권. 그래서 통행지역권을 실측한 경우에도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거죠. 19번 요역지는 일필토지여야 되고 승역지는 일부여도 되죠. 2번 지상권자도 지역권 행사할 수 있고요. 3번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합니다. 4번 요역지의 불법 점유자나 명의실탁자는 지역권 취득할 수가 없고요. 5번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합니다. 타인 토지의 통로를 개설하고 20년 이상을 통행하고 등기하면서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했어요. 보상해야죠. 근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 219조 2항 주의토지 통행권에 있는 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자도 보상하라.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20번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이전되죠. 수반성이죠. 290조 1항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 부정이 뭐예요? 수반하여. 수반이 뭐예요? 함께죠. 그 말은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지역권은 등기 없이 이전된다 이겁니다. 요역지 소유권 이전되면 지역권은 등기 없이 이전이 됩니다. 2번 나왔죠. 주둥이 아프죠.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합니다. 다른 공유자는 지역권을 취득합니다. 3번 지역권 취득기간 중단이죠. 소멸시효 중단이 아니라 취득기간 중단은요. 모든 공유자를 중단시키지 않는 한 중단의 효력이 없다. 중단의 효력이 없다. 4번 어느 토지의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아까 봤죠? 그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가 뭘 주장 증명해야 돼요? 요역지의 존재. 통행지역권이 필요한 요역지의 존재를 주장 증명해야 돼요. 5번 또 나왔죠?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합니다. 보상하라. 최근에 잘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권에는 몇 안 되는 판례가 있어요. 그건 이제 계속 울고 먹는 거예요. 조문만 맨날 내기가 지겨우니까 아까 봤던 거 공유자 중 1인인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에 관해서 몇 안 되는 판례가 있어요. 그건 이제 계속 출제하는 거예요. 21번 요역지와 분리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을 하지 못하고 일필토지 일부의 지역권 설정할 수 없다. 일필토지 일부의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자, 이때 이 일필토지, 이 토지가 요역지일까요? 승역지일까요? 승역지라고 봐야 되죠. 일필토지 일부에, 일필토지 일부를 위하는. 그러면 이건 요역지가 되겠지만, 일필의 토지 일부에, 이거 승역지라고 봐야 돼요. 승역지는 일부에 지역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여기만 틀렸죠. 일필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지만 일필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가 되겠죠. 한번 또 나와서 공유자 중 1인의 지역권을 취득하면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4번 지역권은 반환 조건 인정되지 않는다. 5번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있다. 22번 1번 요역지는 일필토지 일부 괜찮아. 2번 요역지 소유권 이전이 되면 지역권도 이전돼. 부정하여 이전하면 지역권 영구무한 가능해. 지역권은요 존속기간도 갱신도 규정이 없어요. 영구무한 가능합니다. 4번 승역지를 권한 없이 점유한 자, 승역지 불법 점유자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없어. 지역권은 반환 청구는 없다 그랬습니다. 5번 공유자 중 1인은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 소멸하게 하지 못해. 그런 질문이죠. 자, 지역권 지문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의 다 조문이고
그것도 맨날 나오는 게 나오고요. 판례도 몇 개 없습니다. 그 판례도 맨날 나오는 게 나와요. 그것만 다. 지역권은요, 따로 정리하지 마시고, 기출 나왔던 지문만 반복해서 보고 들어가세요. 그럼 맞출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전세권은요, 타인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식하는 용익물권의 성격과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는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고요.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죠. 근데 이 전세권은요, 좀 어려워요. 조문도 좀 많고요. 다만 여기서도 조문과 기준이 된 판례 위주로 정리를 하시되 이 출제가 되는 판례 중에 어려운 판례가 있어요. 몇 개가 있어. 그거는 무시하거나 결론을 암기해버리세요. 그럼 맞출 수 있습니다. 23번 1번 반드시 전세금 지급해야 되죠. 다만 그걸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잘 나옵니다. 1번 2번 용익물권의 성격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죠. 1번 아주 잘 나옵니다. 3번 건물 일부 전세권자 이거 잘 나오죠. 5층짜리 건물의 5층에만 전세권을 갖고 있는 사람. 나중에 전세금 반환이 지체된다 하더라도 나머지를 포함하여 전체를 경매에 넣을 수는 없고 물론 전체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죠.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으나 경매는 청구 못합니다. 중요하죠. 4번 전세권에 대해서는 인도는 요건이 아니죠. 목적물을 전세권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죠. 따라서 주로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했지만 그 목적물을 인도하진 않았지만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 않다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죠. 그 4번이죠. 그대로 기억하세요. 인도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나옵니다. 5번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채권자와 전세권자는 동일인으로 등기가 돼야 돼요. 다만 전세금 반환 채권자와 전세금 반환 채무자, 설정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죠. 그럼 담보물권 공통이죠. 담보물권자로 등기되는 자와 채권자는 동일인이어야 되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제3자 명의 저 담보물권 등기는 무효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 제3자의 합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 담보권 등기도 유효하다. 저당권에서도 써먹고 근당권에서도 써먹습니다. 공통인데. 24번 전세금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가름할 수 있다고 했죠. 2번 잘 나오죠. 건물 전세권 법정갱신 가능하고요. 법정갱신은 법률에 의한 갱신이죠. 따라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갱신에 따른 변경 등기 없이도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3번은 전세권은요. 존속기한을 약정하지 않으면 313조에 따라서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어요. 6개월이 경과해야 소멸 통과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달이 경과해야 소멸하는 거죠. 6번 상린관계 적용되고요. 4번 5번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요. 용익물권적 권적은 당연히 소멸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세권자는 더 이상 목적물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다만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의 성격만 존속하게 됩니다. (25번) 전세금 지급은 반드시 해야 되죠. 전세권의 요소죠. 2번 또 나왔죠. 주로 채권담보 목적이죠. 인도하지 않았죠. 하지만 전세권자의 사용식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죠. 따라서 유효하죠. 한번 또 나왔죠. 법정 대신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죠. 자, 4번. 이것도 뒤에서 보시게 되면 번번이 나옵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이 있어요. 근데 소유자가 바뀌어요.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당연히 주장할 수 있죠.
따라서 신소유자가 설정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전세금 반환 의무를 포함하여 신소유자가 그대로 승계합니다. 자, 5번 일부 전세권자 또 나왔죠. 일부 전세권자 전체를 경매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전체 경매대가 또 우선 면제를 받을 수는 있으나 전체를 경매할 수는 없다. 26번 전전세 갑소유 땅에 전세권을 갖고 있던 을이 병에게 새로운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즉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사이에 전전세권 설정 계약과 전전세금의 지급과 전세권 등기의 부기 등기로 전전세권 등기한 별도의 물권의 전세권. 자, 이 전전세권은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전전세 존속기한은 원전세 존속기한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가 없으며, 세 번째, 전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는 경우 및 원전세금 반환까지 지체되어요. 전전세권자는 목적으로 경매할 수 있죠. 그리고 전전세 임대 공통.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강력적 손해에서 책임져. 1번은 2번 전세권이 침해돼서 물권이 침해됐죠. 전세권에 기초한 물권적 처권 인정되죠. 나아가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유보호 조건도 행사할 수 있겠죠.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라고 합니다. 특약은 등기하면 어떻다고요?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있죠. 4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전세권 존속기한 만료로 소멸했다 저당권 당연 소멸한다. 여기서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건 용익물권이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4번이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한의 만료로 소멸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위할 수 있습니다. 4번 조금 어려운 편이죠. 물상대위가 연결이 되니까. 8번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건물의 설정 304조죠. 타인 토지 위의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304조 1항 27번 1번 전세권도 용익물권의 상린관계에 적용되고요. 2번 점유보호초권 행사할 수 있고요. 3번 전세권도 양도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으며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지만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죠. 우리 지상권은 어땠어요? 양도 금지 특약 무효였죠. 그러나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았을 때 양도할 수 있다. 금지하면 양도 못하죠. 4번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경매권이 있죠. 담보물권으로서 경매권 및 우선면제권이 있어요. 5번 전세권자가 그리고 311조 전세권 특유의 소멸사유 중에 하나가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용도에 따라 수익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정 계약이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수익을 안 해요. 다른 용법으로 사용.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뭐 할 수 있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 특유의 소멸사유. 28번 갑은 을수의 X건물 일부의 건물 일부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을이 건물 일부 전세권. 그런데 건물 전세권은 법정갱신이 가능합니다.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313조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가지. 312조 3
조건은 전 전세권과 동일하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됩니다. 1년 아닙니다. 2번 존속기한 만료됐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경매하고 우선 변제권 있죠. 다만 아까 일부 전세권자였어요. 그러니까 뭔가는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다. 그런 질문이죠. 전부 경매대가에 우선 변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는 없죠. 3번 존속기한 만료가 되면 전세금 및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 있지요. 당연히 채권량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4번 갑이 X건물의 소유권을 병에 양도했습니다. 병이 전세금 반환 의무 및 설정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니까 을은 당연히 갑이 아니라 병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겠죠. 갑에게는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옳은 질문. 병에게 청구해야죠. 5번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309조에 의하면 전세권자가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부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29번 갑은 자신의 건물에 을과 전세금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을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맞춰줬다. 역시 이런 건물 전세권은 자, 전세권 존속기한은요 10년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10년을 초과하면 10년으로 단축하죠. 312조이랑 자,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가 없고 기존 채권은 전세금은 지급을 가름할 수 있죠. 3번 갑이 X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지상권을 갖고 있습니다. 갑이요, 건물을 소유하는데요, 땅에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지상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갑은요,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세권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304조, 이 전세권 혜택은 지상권에도 미친다. 그죠? 자,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됐어요. 법률 규정에 갱신입니다. 등기 없이도 갱신된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례 형태지만 그냥 나왔던 거 그대로 반복해서 나온 거죠. 5번 전세권 존속기한의 시작이 되기 전 전세권 등기 유효 추정. 유효 추정.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등기함으로 취득한다. 따라 존속기간 전 등기도 일단 유효한 추정을 한다. 30번 타인 토지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짓고 건물의 전세권. 자, 304조 갑소유 땅에 지상권을 취득한 을이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고 건물의 전세권 설정해 줬습니다. 이 전세권의 혜택을 어디에도 미친다? 지상권에 미친다. 자, 건물 전세권이죠. 건물의 전세권입니다. 법정 갱신됩니다. 법정 갱신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됩니다. 자, 건물 소유권이 이전되면요, 신소유자가 설정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니까 그 신부 소유자가 연대가 아니라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을 보장합니다. 신소유자. 3번 건물 일부 전세권이라고 되어 있죠.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계속 나옵니다. 4번 건물 소유자가 아까 지상권자였었잖아요. 지륜을 연체해요. 소멸 청구하겠죠. 그럼 전세권도 소멸하죠. 따라서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아무리 건물에 정당한 전세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상권 소멸 청구해야 지상권이 소멸하면 이 건물은 무단 건물이 되어서 철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권자는 더 이상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 전세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4번 틀렸죠. 5번 건물의 1번 저당권, 2번 전세, 2번 순서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있죠. 그럴 때는요, 누가 경매를 넣든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까요.
깡들이 소멸하게 됩니다. 전부 소멸하고 순이 배당받습니다. 그런 질문이죠. 32번 갑은 을소유 단독주택 건물이죠. 건물 일부 전세권입니다. 주택임대차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 전세권. 일부 전세권하고 갑이죠. 설정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 양도할 수 있죠. 이번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가? 원래 전세권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토지 전세권자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슨 전세권이에요? 건물 전세권. 따라서 지상물 매수 청구 자체가 없습니다. 3번 가버리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용역물권 수멸한다 그랬죠.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은 존속하지만 용역물권 수멸합니다. 용역물권 수멸한다는 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 목적물을 사무직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4번 갑은요 건물 일부 전세권자잖아요. 전부를 경매에 넣을 수는 없지만 전부에 대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죠. 5번 나머지까지 경매를 넣을 수는 없죠. 묶어서 기억하지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전부를 경매에 넣을 수는 없다. 32번 토지 전세권 기간 제한 없는가? 있지요. 10년 넘지 못하죠. 그 다음에 토지 전세권 존속기한을 1년 미만으로 정할 때 1년 아니 건물이 정한 건물. 건물 전세권만 최단 기간이 마련입니다. 토지 전세권은 이런 거. 3번 갱신할 수 있죠. 갱신할 때도 10년 넘지 못하죠. 312조 3. 토지 전세권자에게 우리 대법원은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외쪽을 유추정하여 외쪽은 인정된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죠. 4번 법정갱신이죠. 이것도 건물 전세권에만 있죠. 토지가 아니라. 건물 전세권자가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 걸로 보되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전세권 문제도 한 몇 개 정도 풀어봤는데 어때요? 조금 까다롭기는 해도 여기도 자주 출제됐던 게 보이죠? 2번 이상 출제됐던 지문들이 보이잖아요. 그걸로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바꾸고 표현 바꾸고 하면서 돌려막기 하고 있지만 체크해드렸지만 지문이 어때요? 그놈이 그놈이죠. 그러니까 역시 지역권하고 전세권은 자주 나오는 주문과 판례 위주로만 기출 문제를 위주로만 정리하셔도 시험장 가서 맞출 수 있는 문제 8, 90% 정도 그렇게만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담보물권 할 겁니다. 담보물권은 조금 중요합니다. 양도 많고 어렵죠. 다만 유치권은 저당권보다 양이 훨씬 적고 내용도 훨씬 쉽죠. 저당권보다 유치권은 훨씬 더 열심히. 보통 두 문제 이렇게 최근에 출제가 되니까. 유치권은 좀 열심히 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